지난 시간 우리는 왕비의 배신으로 절망에 빠진 왕의 사연을 다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판단력이 흐려진 왕의 이상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왕이 매일 밤 새로운 여자와 결혼해서 다음날 아침 처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들은 노대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그러시면 왕국의 모든 처녀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상관없다. 배신당하느니 차라리 그 편이 낫다. 이런 끔찍한 일이 계속되자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딸을 둔 부모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언제 자신의 딸이 불려갈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지혜롭기로 유명한 대신의 맏딸 셰헤라자데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왕에게 바치세요. 대신이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건 죽으러 가는 것과 같다. 셰헤라자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계획이 있어요. 이야기의 힘으로 왕의 마음을 바꿔보겠습니다. 대신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야기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냐? 셰헤라자데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야기로 움직입니다. 분노도, 증오도, 사랑도 모두 이야기에서 나와요. 셰헤라자데는 동생 두냐자드에게도 뭔가를 부탁했어요. 내일 새벽이 되기 직전이야. 약속해. 두냐자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너무 위험해요. 셰헤라자데가 다독였습니다. 걱정 마. 언니를 믿어. 드디어 그날 밤이 왔습니다. 침실에서 왕과 셰헤라자데가 마주 앉았어요. 왕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청에서 왔다고 들었다. 내일 아침이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느냐? 셰헤라자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하. 왕이 의외라는 듯 말했습니다. 두렵지 않느냐? 그녀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전하께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동생이 약속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폐하, 마지막으로 언니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왕이 짜증스럽게 반응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게냐? 셰헤라자데가 정중하게 청했습니다. 전하, 죽기 전 마지막 소원입니다. 동생에게 이야기 하나만 들려주게 해주세요. 왕이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어차피 새벽이면 끝날 일이니까. 셰헤라자데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바그다드에 한 상인이 살았단다. 그는 장사차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 왕은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들리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셰헤라자데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상인이 사막 한가운데서 휴식을 취하며 말린 대추야자를 먹고 있었지. 먹고 남은 씨를 아무 생각 없이 던졌는데 갑자기 거대한 몸집의 마신이 상인 앞에 나타난 거야. 셰헤라자데가 마신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내 아들에게 대추야자 씨를 던져 죽였구나. 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씨로 어떻게 아들을 죽인다는 거냐? 셰헤라자데가 설명했습니다. 대추야자 씨가 마신의 아들 눈에 맞았어요. 그래서 죽게 된 겁니다. 상인이 떨며 말했습니다. 그건 사고였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진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다. 내 아들이 죽은 건 사실이니까. 상인은 마신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꼼짝없이 죽었다고 포기하려는 순간 상인의 머릿속에 퍼뜩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제가 죽고 나면 제 아내와 아이의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마시는 당장이라도 죽일 신용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내 놈이 죽는 것과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상인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같은 아버지로서 부탁드립니다. 1년간 말미를 주시면 가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산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돌아와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같은 아버지란 말에 마신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다. 1년 후 이곳으로 돌아와서 죽음을 맞이하라. 하지만 도망갈 생각은 말아라. 약속을 어긴다면 너뿐 아니라 내 가족도 내 분노의 제물이 될 것이다. 쉐헤라자데의 이야기는 어느새 동생이 아닌 왕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좀 더 공손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이야기를 진행했어요. 1년이 지나고 상인은 약속대로 그 장소에 돌아왔습니다. 가족들과 눈물의 작별을 한 후였어요. 상인이 슬프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데 그때 3명의 이상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노인은 사슴을 끌고 있었고, 두 번째 노인은 개 2마리를 데리고 있었어요. 세 번째 노인은 얼룩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노인이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소? 상인이 자신의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노인들은 상인을 불쌍히 여겼어요. 두 번째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소. 마신이 나타나자 첫 번째 노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신기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약 그 이야기가 정말 놀라우면 이 상인의 죄 3분의 1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신이 흥미를 보였습니다. 좋다. 들어보겠다. 첫 번째 노인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슴은 사실 제 아내였습니다. 그 순간 왕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내가 사슴이라고? 쉐헤라자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마법에 걸려서 사슴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연이 정말 기가 막힌답니다. 왕이 점점 관심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떤 사연인데? 쉐헤라자데가 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그때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쉐헤라자데가 아쉽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 벌써 동이 트는군요. 왕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 거냐? 쉐헤라자데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하. 제가 곧 죽을 몸이라 이야기를 끝까지 못 들려드리네요. 왕이 갈등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 개들. 얼룩말 탄 노인. 마신이 정말 용서해줄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은 이야기의 결말이 너무 궁금해서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하루만 더 살려주겠다. 내일 밤에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줘라. 쉐헤라자데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내일 밤에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쉐헤라자데는 첫 번째 밤을 성공적으로 넘겼습니다. 이야기의 힘으로 하루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999일이 더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 쉐헤라자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승리. 이제 시작이야.